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닝을 오늘 행사 끝나고 마지막에 찍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가 좀 빡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서킷 체험도 하고 짐카나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이번 행사는 저희가 벨로스터 N을 뭐 디테일하게 리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서킷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승할 때는 비까지 내려가지고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체험도 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먼저 촬영했던 차량분이 날아가는 바람에 재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택시 드라이빙 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보시면 N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테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런칭된 벨로스터 N 익사이팅 서킷데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볼륨 모델 중에 탑은 N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체험해 보실 벨로스터 N 그리고 유럽에 런칭한 아이소틱 N 올 연말에 유럽 시장에서 한 대를 더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소틱 패스트백 N을 출시할 것이고 이후에 다양한 차급에서 N 차종을 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벨로스터 N을 서킷에서 만나는 첫 번째 고객분들이십니다. 본격적으로 벨로스터 N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제가 이거 타기로 한 거예요. 바뀌었네. 네네. 이렇게 서킷에서 돌리면 쉽게 안 퍼져요? 저희가 일단 네. 뭐 보통 서킷 타보셨지만 네. 퍼진다 할 때 이제 먼저 퍼진 게 엔진이 퍼지냐 아니면 네. 브레이크가 퍼지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파워트레인 동력 계통은 일단 뉴르브르크에서 검증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아까 오전 1차, 2차, 지금 3차 세션까지 네. 크게 쉼 없이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네네. 크게 문제 없고 이 브레이크 패드 오후까지 그냥 그대로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거네요. 수입 뭐 AMG나 M 같은 것도 서킷에서 엄청 돌리면 그냥 퍼져버려서 행사 못하고 차 빼는 경우도 많던데. 저희는 오히려 참 날씨가 화창했으면 저희의 네. 한계를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안타까울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ELSD가 네. 드라이 때도 효과가 있지만 네. 이렇게 매트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아마 운전해 보시면 전륜 FF 보정차들이 네. 그 터닝하고 가속을 할 때 인너휠 쪽에 보통 스피드 나면서 언더가 네.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CS 성능도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그것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오고 탈출을 할 때 네. 이제 그
엔진에서 이제 엔진의 출력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피드 스핀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지금 그 제어 수준이 또 너무 과하면은 운전자가 내가 굉장히 그 제어에서 방해받고 있다는 걸 강하게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해보시면서 굉장히 리니하게 쭉쭉쭉 뻗어나간다는 그런 느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ESC M 모드를 누르게 되면 ESC 스포츠로 자동 연동되면서 TCS도 이제 좀 더 스포츠로 ESC를 좀 더 이렇게 허용하면서 네. 치고 나갈 수 있는. N 모드라고 해도 약간의 최소한의 전자장비는 개입이 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예, M 모드에서는 ESC. ESC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스포츠. 근데 네. 제가 해제를 하겠다면 네. 이 버튼, ESC 버튼을 하게 하면 완전 풀오프 해제. 이것도 해제하기 쉽게 위치가 딱 네, 변속이 없고.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모든 게 이 안에서 이 핸들과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게끔 지금 이런 인버팅은 이게 스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도 거의 풀로 밟았지만 그 궤적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차면은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차가속하면 직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와. 내가 어떻게든 궤적을 무조건 유지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에서.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와.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밸런스가. 저희가 그 언더스티어 밸런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밸런스에 신경 썼다는 것은 무게 배분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얘기겠죠? 물론. 근데 이게 앞에를 맞추겠다고 해서 뒤를 또 억지로 무겁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뭐 스포일러 같은 걸로 해서 주행할 때라던가 서스펜션의 강체 네. 밸런스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밸런스를. 네네. 일단 뭐 전륜구동은 구조적인 어떠한 그 핸디캡이 사실상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좋은 쪽으로 저희가 네. 뒤쪽을 최대한 라이브하게 뒤쪽을 이제 좀 소위 이제 바디 슬립 앵글이라고 네. 바디 슬립 앵글을 좀 허용을 하면서 네. 좀 최대한 어차피 구동이 앞쪽으로 전해질 때문에 후륜 구동 차들은 그런 식으로 셋업을 하면 굉장히 가속 탈출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륜 구동에 맞게끔 최적적으로 또 세팅을 하면서 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ESP, ESC 제어 시스템, 스티어링에서의 또 어떤 스티어링도 또 제어가 또 들어갑니다. 네. 모든 샤시 시스템의 제어가 네. 지금 이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제어되고 있죠. 지금처럼 네. 구동이 완전 쫓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노벨 미끄러서 뭐 약간의 슬립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사실 운전을 또 연습한다 배울 때는 이런 로우미러에서 하는 게 또 굉장히 또 운전에 좋은 이제 한계를 좀 낮추면서 차가 좀 미끄러지니까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게 컨트롤 할 수 없으면은 슬립 나는 거가 이제 두려워지거나 막 이제 불안하다고 느낄 텐데 얘는 그냥 옆에만 타도 그게 그냥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뭐 이제 컴포트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직스럽다 정도. 이 스포츠카는 이제 짜릿함 플러스 그 베이스 기저에는 신뢰감이 있어요. 네, 그 말이 예측 가능성이 반드시 동반되면서 모든 움직임이 선형적으로 돼야 그때 이제 내가 이 차와 한 몸이 된다는 게 그게 짜릿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신뢰감, 예측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더를 빨리지 않죠. 네. 기본적인 뭐 터닝, 그 언더스티어 캐릭터리스틱도 굉장히 뉴트럴 쪽으로 가 있고.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기존의 현대차 알고 있던 그 현대차랑은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철학을 좀 그냥 단순하게 N만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제가 뭐 준비 시간도 길었고요. 이게 WRC에서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그런 기술들도 들어간 거죠. 개발할 때. 그 노하우도 당연히 같이
이제 자동차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자연흡기를 고집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터보 엔진의 문제 중 하나가 그 내구성도 있는 거잖아요. 좀 뭐 물론 요즘은 당연히 많이 좋아졌겠지만 아니면 변속기라든지 예전에 벨로스터 처음 나왔을 때 막 유리 미션이라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변속기의 변속감, 그다음에 허용 토크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 변속 내구성도 네. 그리고 클러치 스트로크감, 네. 클러치 비트감, 그다음에 정지 가속할 때 클러치 비트 포인트의 제어까지 네. 모든 게 다 그 경쟁차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 경쟁차라고 하면 뭐 시로코 아리나 뭐 이런 것도 네, 볼수 골프 GTI 뭐 시빅 타이바 모든 유럽산 C 세그먼 해치백이 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N을 만들면서 저거 뭐 벨로스터 N이든 뭐든 간에 N을 만들면서는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운전의 재미를 철학으로 거의 뭐 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네, 운전의 재미죠. 네,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서 가격대가 이렇게 설정됐다는 거는 운전의 재미면서 아마 빠를 겁니다. 그쵸. 제가 아까 저도 잠깐 타봤지만 이 출력 다 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더라고요. 제대로 쓸 사람이. 밸런스가 진짜 너무. 얼마 전에 코나 일렉트릭 시승했는데 걔도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 차에 저는 타봤지만 내가 뭐 요즘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근데 아무튼 좀 안타깝네요, 이 날씨가. 아니 또 비 오는데도 또 타볼 수 있으니까 네, 뭐 이것도 좋은 경험. 네. 비 오는데도 이 정도면은 자, 모든 차량 일렬로 디테일한 자리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ELST의 일단 기능은 네. 이제 핸들링을 할 때 네. 악셀을 너무 세게 밟으면 네. 내측에 휠스핀이 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 동력 손실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네. 그런 휠스핀을 이제 반대편 바퀴로 넘겨져가지고 네. 이제 구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알아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네. 서킷에서는 이제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고 네. 대신에 일상 주행에서는 무리 없이 불편함 없이 탈 수 있게 여기가 지금 전자적으로 제어가 되는 플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유로는 네.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네네. 이쪽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네. 근데 여기는 격법도 설치되어 있고 좀 조용한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유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전자 제어가 하는 역할이고 네. 이제 엔진의 RPM이라든지 토크 네. 뭐 그리고 모드 변환에 따라서 네. 이 제어가 가변적으로 되기 때문에 스포티한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좌우 톤이 다른 거네요. 얘가 좀 일상적일 때 그렇고 스포츠 모드나 뭐 N일 때는 이쪽에서도 소리를 더 키워주기도 하고 뭐 네. 그렇죠. 비교적 이쪽 부분, 예, 비교적. 하자면 기존의 차량들에 적용되는 부시는 네. 재질이 하나로 된, 그러니까 방향의 특성이 네. 그 재질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싱글 컴파운드 부시를 사용했는데 네. 지금 저희 벨로스트 N에는 새로 기술로 네. 두 가지의 재료를 네.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 두 가지의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재료를 써서 그 특성에 따라서 네. 핸들링 성능하고 승차감 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시를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일단 그랜저도 풀옵션 되면 뭐 전자제어식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뭐 제네시스 G80도 그렇고 그거랑 다른 건가요? 하드웨어 자체는 네. 다른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드웨어 자체는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느냐, 이제 튜닝을 어떻게 했느냐, 네. 그게 이제 차량의 특성을 결정짓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현대 전용 엠블럼도 붙어 있네요. HN.